안녕하세요. 서울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여러분의 금은보아 김보아 임상 영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니 제가 분기마다 그래도 한 번씩은 찾아뵙고 잔소리를 좀 했어요. 근데 할 수가 없게 됐죠. 잔소리 없이도 잘하고 계셨어요? 조금 미루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찾아뵈려고 왔습니다. 그동안 들으셨던 잔소리에서요, 조금은 실천하실 수 있는 포인트 위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은 고혈압입니다. 우선 고혈압은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드시래요? 짜게요? 싱겁게요? 그렇죠. 싱겁게요. 그럼 뭘 싱겁게 드셔야 돼요? 소금하고 관련이 있겠죠? 자, 소금은요, 하루에 몇 그램이요? 네, 5g이요. 몇 그램이요? 5g이에요. 근데 그 5g의 양이 실제로는 여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티스푼으로 작은 거 하나예요. 여기에 채웠을 때 하루에 5g인데요. 여기 안에 40%가 나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트륨 몇 미리그램일까요? 네, 2000입니다. 몇 미리그램이라고요? 2000이요. 다시 가볼게요. 소금 5g, 네, 그 안에 나트륨은 2000mg입니다. 하지만 나트륨 2000을 너무 막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소금 5g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그럼 하루에 이렇게 손가락 딱 5개 펴시고 이렇게 1g, 2g, 3g, 4g, 5g 이렇게만 기억해 볼게요. 요걸 어떻게 쓰는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소금만 쓰는 게 아니에요. 소금 말고 또 어떤 걸 쓰죠? 네, 된장, 쌈장, 고추장, 네, 많은 장류들을 씁니다. 자, 우리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 소금 요만큼을 장으로 뜨면 이만큼을 떠요. 자, 그래서 이제 횟수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금 한 번을 쓸 거를 보통 간장 한 숟가락 쓰시죠? 네. 그러면 1g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된장도 한 숟가락 푸셨어요? 소복하게 말고 그럼 난 소금 1g 넣었네 이렇게 기억하셔서 횟수를 되도록이면 어떤 간을 할 때 네, 2숟가락 안쪽으로 하시려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뒤에 알려드리는 우리가 많이 드시게 되는 짠 음식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5번 안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먹게 되는 짠 음식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국, 찌개. 예, 맞아요. 국하고 찌개 제일 많아요. 근데 내가 끼니마다 나는 국을 먹었어? 그럼 손가락 3개. 그럼 몇 개 남았어요? 네, 나머지 2번 안에서 하루에 3끼를 다 해결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짜게 드실 수 있는 건 젓갈, 장아찌 같은 네, 반찬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죠? 김치. 따라해 보실게요. 김치. 네. 김치는 보통 채소를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김치는 짜다. 그래서 하루에 5번 안쪽으로 내가 조금 짭짤한 걸 드실 수 있다라고 본다면 네, 국, 찌개 3번 드셨어요? 다 해서 그럼 나머지 2번 안에서 김치를 반씩 드신다던가 장아찌 조금씩 드신다던가 여기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다면 조금 더 쉬운 실천 방법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국을요, 물론 남기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국을 막 이렇게 드셨어요. 이거보다 더 드셨을 거예요. 나는 오늘 떠준 국 다 먹었다? 그러시면 손가락 2개 접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전혀 드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5손가락 안에서 내 식욕을 잃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싱겁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남긴다. 자, 조금 움직여 볼까요? 남긴다. 그렇죠. 그러면 식품을 선택해서부터 조리하고 식사하는 걸로 어떻게 실천할 건지 고혈압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자, 식품을 선택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젓갈, 장아찌, 맞아요. 소금에 절인 생선, 이런 거 우리 여기 안에서 드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최대한 조금 양을 줄여서 드시는 쪽, 그리고 기왕이면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이죠. 따라해 보실게요. 자연식품. 네, 그거 원래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난 채소들 생으로 쌈으로 드시면 훨씬 좋아요. 그걸 선택하실 것. 그리고 하나 더, 영양표시 확인하시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영양표시. 네, 영양표시는 어디냐면요, 네, 뒷면에 있어요. 지금 여기 나타난 거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 나트륨에 관심이 있어요. 나트륨 옆에 제일 오른쪽에요, 퍼센트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 퍼센트를 20% 아래로 고르시는 거예요. 몇 퍼센트요? 20% 아래로 고르시는 거죠. 네, 그렇게 고르시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식품 선택했죠? 그럼 우리 이제 장 봤으니까 조리해야 합니다. 자, 조리할 때는요, 염분이 적은 조리 방법이 있어요. 네, 찌는 게 제일 좋지만 모든 음식을 찌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이 굽거나 볶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굽기. 그렇죠. 생선 같은 경우는요, 소금 없이 구워서 우리 아까 간장 있었잖아요. 그거 살짝 회 드실 때처럼 찍어서 드시는 거, 그것도 하나의 네, 조리의 방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국찌개 요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중요한 건 간을 하실 때 언제 하래요? 조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불 딱 끄고, 네, 그때 간을 하시면 사실 그 간이요, 약간 표면에 남아 있으면서 더 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왜 우리가 처음이나 중간쯤 넣으면 보글보글보글 끓으면서 점점점 짜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넣은 거에 비해서 나트륨 함량이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기왕이면 저염 양념장도 있습니다. 나트륨 대신 칼륨을 쓴 우리 양념장들이 있는데요. 다만 칼륨하고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그걸 좀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저염이야 이러면서 많이 넣으시면 또 나트륨이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아까 생선 얘기는 해드렸죠. 소금 없이 구워서 네, 간장에 살짝, 요게 하나의 조리의 팁입니다. 그럼 마지막 드셔야겠죠? 자, 어떻게 드실까요? 우선 아까 우리 5번 안으로, 최대한 횟수를 5번 안으로 내가 좋아하는 짭짤한 음식을 줄여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국을 3번 먹고 나니까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드세요? 김치는 절반. 그렇죠. 다시 한번요. 김치는 절반.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럼 절반이면 얼마 안 되는데, 네, 좀 작게 잘라서 드세요. 좀 작게 조각을 내셔서 드신다면 충분히 입도 가셔지시면서 나트륨을 낮춰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제가 지금 소금 덜 넣고 김치 만드세요 라고 안 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하고, 네, 우리 국을 드실 때 어때요? 국하고 건더기가 있죠. 뭐는 드시고 뭐는 남길까요? 건더기는 드시고 국물은 남긴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우리 외식을 하시거나 요즘 뭐 배달해서 드시기도 하지만 꼭 부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싱겁게 좀 해주세요 라고요. 자, 따라해 보실게요. 싱겁게. 그렇죠. 오늘 3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소금은 5g 아닌데 우리가 하루 중에 먹게 되는 짠 음식은 5가지 아래로, 횟수 아래로 드신다는 거, 그리고 남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혈압만 걱정은 아니죠, 이제는. 네,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르는 고지혈증이요. 그럼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습관 2교시 들어갈게요. 고지혈증은요, 다른 것들보다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특히나 주의하셔야 돼요. 뭐 그 외에 뭐 트랜스 지방이나 이런 뭐 더 나쁜 지방산들 얘기가 있지만 그런 거의 섭취는 생각보다 기회가 많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지혈증이다 라고 그러면 콜레스테롤만 신경을 쓰세요. 네, 콜레스테롤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어때요? 식품 중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거를 더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거, 제가 옆에 물음표 해놓은 거 보이시죠? 간, 곱창, 오징어, 새우, 장어, 미꾸라지. 여기 매일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죠. 네,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에는요,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콜레스테롤이 300mg이라고 하면 노른자에는 200mg이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계에서나 전문가들은 먹으면 안 되나 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지만 네, 하루에 1개 정도 편안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뭐 어디에서는 2개씩 먹으라는데 네, 그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요. 드셔보시고 네, 내 건강상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추천해 드려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예요? 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포화지방산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포화지방산. 네, 제 이름이 보화잖아요. 이름이 비슷해요. 기분 나쁘게. 네, 다시 한번 포화지방산. 네, 이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은 걸 자주 드시게 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애가 얘입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애는 흡수율이 떨어져요. 얘가 문제예요. 그럼 뭘까요? 삼겹살, 갈비. 아이고, 나 이거 자주 먹나? 근데 만약에 오늘 삼겹살 드셨는데 내일 갈비 드셨어요. 이건 자주 드시는 거예요. 그쵸? 나는 버터도 잘 안 먹어. 자, 따라해 보실게요. 빵. 네,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버터를 많이 드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빵을 많이 드신 날, 빵을 드신 날이에요. 그럼 그런 날 이렇게 기름진 육류를 좀 피한다든가 좀 중복을 좀 줄이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치즈는요, 드셔도 되는데요. 하루에 1장. 몇 장이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오늘 삼겹살 드신 날이에요. 그럼 내가 하루에 1장 치즈를 먹는다 하더라도 오늘 치즈는 드세요, 안 드세요? 그렇죠. 안 드시면 되는 거죠. 예, 이런 요령으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 요즘 되게 많이 계신다고 입이 심심하고 그러실 때 요거 안 드셨어요? 요거 상호가 보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요거 뭐지요? 네, 요거는 커피 믹스입니다. 커피 믹스 안에 들어있는 프림이 100% 포화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루에 1잔 정도까지 드신다고 하면 그것까진 제가 말리지는 못하지만 건강에 안 좋은 성분이 분명히 들어있기에 드신다 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남긴다. 잊으면 안 되세요. 그 외에 라면이나 케이크, 라면도요. 이 라면을 우리 샀을 때 어때요? 라면을 딱딱하잖아요. 그게 포화지방산 기름으로 튀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게 라면을 드신다고 하면 보통 뭐라고 추천하죠? 한번 끓인 물에 한번 데쳐서 그렇게 드시라고 그러죠. 맛은 좀 더 떨어지긴 합니다. 네,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케이크는 1년에 한 번 드실까 말까다 하시면 그때는 편하게 드시지만 네,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빈번하게 횟수가 좀 하루에 2번 이상으로 잦다 하신다면 조금 적절히 조절하셔서 하루에 1회 이하로 여기 있는 식품들을 조절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지혈증이다 생각하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예민하게 생각하시지만요, 꼭 드셔야 되는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몸에 저절로 생기지 않는 지방산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죠. 들어보셨어요? 오메가3, 오메가6, 요즘은 오메가9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식품에 맞냐? 저 이거 좋아하잖아요. 따라해 보실게요. 들기름. 네, 들기름이나 참기름,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들을 하루에 1, 2회 정도 네, 섭취하시면 네, 혈관 건강을 또 유지시켜주는 비결이 됩니다. 근데요, 견과류도 너무 많이 드시면 전부 다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이 찌시거나 내 몸에서 흡수가 다 되고 남은 건 결국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드실까요? 네, 밥숟갈로 1숟가락 정도 깎은 듯이 드시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과류를 안 드시는 분들은 계시는데요, 드시면 또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둘 중에 한 종류 아니면 한 종류씩 하셔서 네, 요거 들기름 하루에 1티스푼이면 충분하세요. 좋은 기름,
네, 좋은 기름이 들어있는,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는 기름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넉넉하게 챙겨 드시면 좋은 게 채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채소. 채소 좋은 거 무지 잘 알고 계세요. 뭐 때문에요? 식이섬유, 칼륨. 네. 앞서서 우리가 먹었던 식품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걸 식이섬유가 싹 감싸 안고 변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네, 생채소, 그리고 과일의 껍질, 그리고 잡곡 이런 류들을 넉넉하게 드신다면 네, 우리 앞서서 조금 기름진 거를 먹었을 때도 배출해내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요 고혈압, 고지혈, 마지막 뭐 남았죠? 당뇨입니다. 네. 아, 나는 고혈압하고 고지혈만 있으니까 당뇨는 안 들을래 하지 마시고요. 네, 다 같이 연관이 있는 질환이니까요. 당뇨 이야기 빼놓을 수 없겠죠? 같이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세 번째 시간은 당뇨입니다. 당뇨는 기억하실게요. 우선 여기에서 보이시다시피 하루에 제때에 알맞게 골고루 드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때에 알맞게 골고루. 그렇죠. 골고루 드신다고 하면 이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가지 식품군에는 어떤 게 곡류군이고 어떤 게 고기 반찬이고 어떤 게 채소인지 구분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럼요, 오늘은요 곡류군 하나만 잡자고요. 자, 따라해 보실게요. 밥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밥을 밥, 떡, 면, 빵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밥 친구지 알고 계세요. 근데 얘네들도 밥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렇죠. 얘네들 드시면서 채소다라고만 해서 드시면 안 돼요. 밥 친구예요. 자, 밥 친구의 중복이 많아지면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네, 당이 많이 올라간다. 하루 중에 우리가 곡류군의 배치가 제일 많기 때문에요. 네, 혈당도 얘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얘는 드시는 대로 100%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또 밥 친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우리 그 옛날에 겨울 되면 이런 장사들이 밖에서 이런 걸 외쳤어요. 메밀묵, 잡쌀떡. 그럼 전 뭐라 그래요? 밥이다 이러고 외칩니다. 묵밥이에요. 드시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반찬에 식사를 하시는데 도토리묵 반찬이 나왔고 감자볶음 반찬이 나왔어요. 그럼 다 밥이죠. 만약에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토리묵 반찬과 감자볶음 반찬이 나왔다면 뭘 조금 덜 드시면 될까요? 그렇죠. 밥을 조금 덜 드시거나 다른 뒤에 나오는 고기 반찬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기 반찬들에 노래를 좀 붙였어요. 고기나 생선, 계란, 콩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얘네들이 끼니마다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자꾸 콩 중에서도요 완두콩, 진우니콩 이런 애들은 대부분 밥입니다. 그러면 고기나 생선, 계란, 콩을 드시려면 여기서 말하는 콩은 그렇죠, 검정콩, 서리태, 백태예요. 얘네들이 반찬으로 넉넉하게 있으셔야 되고 밥 친구나 밥의 중복을 조금 줄여보시는 거, 그게 우리가 당뇨 식생활에서 큰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밥 공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짠, 보이시죠? 네, 하루에 결론적으로 얼만큼의 밥을 드시면 제일 적당량 드시는 거냐? 네, 여기 보시면 요거 아세요? 우리 보통 요거 즉석밥이잖아요. 햇반. 네, 요거 한 공기가 저희가 말하는 한 공기입니다. 근데 요거 한 공기 다 드시는 게 아니라 키가 무지 175 이상 되시는 키가 많이 크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끼니마다 밥 3분의 2공기 드시면 적당량이에요. 알맞게입니다. 몇 분의 몇 공기요? 3분의 2공기요.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그렇죠. 밥 3분의 1공기가 남았습니다. 얘를 안 드시는 게 아니라요, 식사하시고 3시간 뒤에 나눠 드시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나눠 먹자. 네, 나눠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 3분의 1을 간식으로 드시게 되는데 그 간식을 바꿔서 드실 수 있는 떡, 면, 빵 얘네들로 바꿔서 드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요. 밥 3분의 1공기를 내가 3시간 뒤에 간식으로 챙겨 먹겠다. 식빵 기준으로 하면 한 장입니다. 감자를 기준으로 해요. 주걱 크기, 야구공만한 크기 한 개입니다. 근데 고구마 옥수수는 달잖아요. 반 개예요. 떡을 이야기로 마무리 해볼게요. 떡은 인절미, 글자 3개죠? 네, 3개입니다. 자, 내가 간식으로 밥 3분의 1공기 대신하는 떡을 먹겠다 하면 인절미 몇 개라고요? 3개예요. 그럼 나중에 일일이 이걸 어떻게 기억하지? 네, 우리 절편 아시죠? 절편은 한 개예요. 그러니까 그거 크기만 하면 밥 3분의 1공기 충분히 차 있다. 혹시 내가 밥 대용으로 드신다 하면 곱하기 2배 정도 하면 되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서서 우리가 지방군이나 나머지 애들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의 고민이 하나 남죠. 과일입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과일. 과일은요. 그냥 고민 없이 그냥 한 컵. 네, 한 컵을 그냥 갈아서 말고요. 내가 먹으려는 과일을 한 컵에 담으셔서 얘를 하루에 2번이나 3번에 나눠서 천천히 드신다면 정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라고 추천해 드려요. 만약에 어떤 과일의 크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키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먹을 과일의 양은 키위 정도다라고 기억하셔서 하루에 한 번. 횟수는요, 나눠서 2번도 괜찮아요. 네, 이걸 곱하기 2배로만 안 드신다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의 식사는 이렇게 3번에, 밥만 보세요. 3번에 나눠서 드실 수 있지만 뿅! 네, 이렇게 밥 3분의 2공기씩 해서 중간에 간식, 밥 3분의 1공기에 해당하는 식빵은요, 한 장. 자, 저녁 이후에 간식 한번 볼까요? 네, 고구마는 몇 개라고요? 반 개. 네, 이렇게 나눠 먹자 하시는 게 당뇨식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당뇨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이야기는 저혈당이죠. 그래서 우리 당뇨 있으신 분들은 주머니에 항상 뭐 가지고 다니세요? 네, 사탕이요. 근데 가끔 초콜릿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초콜릿은요, 안 됩니다. 저혈당은요, 네, 내 혈당이 높은 것도 걱정이지만 70 이하로 확 떨어졌을 때예요. 내 뇌까지 당이 영양 공급을 못 해주는 아주 위험한 상태죠. 근데요, 초콜릿은 내 입에 아무리 단맛이 나지만 네, 지방이나 다른 성분들이 많아서 빨리 공급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탕이 제일 간편하고 가지고 다니시기 좋습니다. 몇 개 가지고 다니시라고요? 4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4개요. 작은 거 기준으로 4개 드시고 바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20분 기다리셨다가 한 40 정도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댁으로 가셔서 평범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시아버지처럼 저혈당 와서 너무 무섭다고 주스를요, 여기 반 컵만 드시면 되는 걸 2컵, 3컵 벌컥벌컥 드시면 빨리 혈당은 오르지만 나중에는 300 이상으로 혈당이 올라서 고혈당이 또 다시 오는 악순환을 겪으실 수 있게 됩니다. 사탕 4개를 대신할 수 있는 꿀이나 요구르트, 주스의 양도 있지만요. 휴대하기는 사탕이 제일 편리하니까 사탕 몇 개요? 4개 가지고 다니셨다가 위험한 상황에 어디 편한 자리에 앉으셔서 드시고 몇 분 기다리시라고요? 그렇죠. 20분입니다. 자, 오늘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야기를 실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최대한 압축해서 잔소리 해드렸는데 이번엔 꼭 저랑 약속하실 거죠? 네, 건강생활 실천,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